자, 6.5절인가요? 네, 파라미터 스터디 이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웨스트 클래스의 효과를 이제 하나하나 보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익스페리먼트 세팅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그냥 주어졌었는데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센시티브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챕터가 6-5, 6.5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나하나 보겠고요. 이제 시작은 알파입니다. 음, 백그라운드 워드 디스트리뷰션 웨이트죠. 음, 어, 그냥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알파는 사용처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음,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 키워드가 뽑힐 확률이었죠. 그걸 이제 백그라운드 확률 알파를 뒀었고, 두 번째는 수도 라벨을 만들 적에 이 수도 라벨을 만들 적에 또 백그라운드 프로버빌리티 그 알파를 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피규어 4랑 같이 보시면은 알파가 적다면은 네. 알파가 작을 때는 네. 수도 도큐먼트가 좀 더 이제 토픽 릴레이티드 워드 그쵸? 즉 토픽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더 많이 뽑아서 수도 도큐멘트를 만들었고 네. 백그라운드 워드는 더 적게 뽑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 생성이 되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 라벨 같은 경우에는 네. 원핫 인코딩에 가깝게 즉 하드 라벨링에 가깝게 어떤 수도 도큐먼트를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했던 그 클래스 그 타겟 클래스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오고 나머지 클래스는 0에 가깝게 이제 라벨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이제 0부터 1까지 0.1 단위로 이제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이제 피규어 4와 같았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웬만한 경우에서는 알파 값이 다 뭐 비슷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음, 알파 값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알파가 1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수도 도큐먼트와 수도 라벨이 uninformativ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이제 수도 도큐먼트랑 수도 라벨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알파가 크면 클수록 랜덤하게 뽑힐 확률이 올라가는데 음, 어 그게 거의 1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음, 수도 도큐먼트가 백그라운드 워드 디스트리뷰션 다시 말해서 그냥 랜덤하게 워드를 뽑게 되는 것이고 네. 토픽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도 라벨 역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모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음, 즉 알파가 1이면은 사실상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랜덤하게 라벨링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된 게 있네요. 노란색. 네, 딱 하나 그 알파가 1인 경우에도 라벨드 도큐먼트가 네. 이제 better 퍼포먼스를 보였죠. 네. 뭐 그 이유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나머지 모델들은 지금 여기 에이지 뉴스거든요. 이 피규어사의 데이터셋이 에이지 뉴스인데 네. 에이지 뉴스는 클래스가 4개죠. 음, 그래서 지금 1.0에서 바닥으로 꽂히는 게 0.25에 꽂힙니다. 네. CNN 같은 경우에는 0.25에 꽂히고 한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로 꽂히네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네. 어, 반면에 이제 라벨드 도큐먼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라벨드 도큐먼트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셈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provided label documents are still informative. 더 이제 그래도 라벨드 도큐먼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음. 정도 학습이 되는 것을 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 더 꼽는 것이 알파가 0에 가까울 경우에는 네. 조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음. 뭐, 특히나 웨스트 클래스 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0일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CNN인 경우에도 키워드가 주어질 때를 제외하면은 정확도가 조금씩 이제 둘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또 특이하죠. 백그라운드를 아예 안 주니까 또 좀 떨어진다. 네.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수도 도큐먼트가 음. 그 토픽 릴레이티드 키워드만 담고 있고 음. 수도 라벨이 원학 인코딩에 가깝게 원학 인코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음. 어, 오버피팅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도 도큐먼트가 이제 리얼 도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 그, 어, 이 부분도 사실 좀, 만약에 리뷰를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해 봤을 때 궁금한 게 몇 가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0.8, 0.9, 1.0인데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제 리저너블한데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 왜 갑자기 0.8, 0.9 그 부분에서 너무 왜 내려갔을까?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그 디스트리뷰션 분포에서 사실 토픽 관련 그 분포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몰려 있고 쫙 이렇게 몰려 있다가 갑자기 듬성듬성해지는 그런 부분이 0.8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이게 역추적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구면에다가 디스트리뷰션 했는데 그때 자체가 아예 그 위에 몰려 있어서 쫙 몰려 있다가 0.8 단계에서 되면은 거의 정말 듬성듬성 다시 그런 어떤 상상을 좀 해보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0을 줬을 때는 더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날 경향이 있다. 더 쉽고. 그래서 실제 리얼 데이터를 평가를 하게 되면 리얼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되면 떨어져 보이는 그런 형태. 그 부분은 인사이트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줘야 된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괜찮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먼트 그러니까 노란색 저 부분은 너무 안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까 뭐 10개에서 최대 50개 정도 줬었는데 그 부분이 저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 걔가 과연 여기서는 뭐 정보를 계속 담고 있다. 그 라벨드 된 도큐먼트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떨어져도 좀 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CNN 쪽에서는 들고 참 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저너블 좀 하게 떨어졌거든요. 쟤는 네. 떨어졌는데 CNN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또 그 굉장히 러버스트해졌는지가 어, 상당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0.1부터 0.8까지는 거의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이 분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 분포가 뭐 영향이 없는 거예요. 0.1부터 거의 0.8까지는 평탄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 구면에 프로젝션 했던 그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과연 리저너블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1.0에서 완전히 뭐 바닥에 꽂히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이라는 건 진짜로 모든 클래스가 다 이제 랜덤하게 매핑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꽂히는 것이 당연하고, 라벨드 도큐먼트가 주어진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에 꽂히는, 그러니까 무작위의 데이터를 무작위의 라벨로 학습시키는 거는 오히려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을 못해서 이제 라벨드 도큐먼트만 학습이 돼서 성능이 뭐 그래도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도 이제 대신에 이제 0.9 과정, 0.9에서 이제 CNN과 한의 차이가 조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음, 0.9 단계에서 한은 라벨과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정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라벨드 도큐먼트가 주어진 경우에 바닥으로 꽂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음, 반대로 CNN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반면, 음, 라벨과 키워드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0.9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저희가 그 의심하고 있었던 그 수도 도큐먼트가 어떤 문법적인 그런 문법적인 것을 분석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음,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음. 그래서 네. 뭐 1.0에서는 별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0.9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문을 볼 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꽤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 입장에서 보되 한편으로는 리뷰어 입장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왜 이런 설명은 없지? 왜 이럴까? 이런 자꾸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네, 다음은 베타입니다. 베타는 뭐 그 짧습니다. 음, Number of pseudo document for pre-training. 네, 그 pseudo document를 몇 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음, 피겨 5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음, 이제 10개부터 최대 2000개까지 이제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수도 도큐먼트를 너무 적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어, 별로 뭐 학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모델을 그래서 이제 좋은 모델,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좋은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너무 많은 수도 도큐먼트를 만들게 되면은, 프리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됩니다. 어, 어디까지나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도큐먼트를 아무리 뭐 많이 만들어봤자 성능의 향상이 없다면은, 그러면 적으면 적을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적절한 숫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오른쪽을 보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는 제너레이팅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것이 밸런스가 적절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음, 대략 뭐 한 500개 정도에서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개 정도에서 이미 베스트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고, 음, 그다음에 한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가 더 적절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또 500에서 1000개 정도의 안에서 리즈너블하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00개까지 주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음, 네. 뭐 리저너블 한 것 같아요. 이 네, 결과는요.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다음은 감마입니다. 네, 보캐블러리의 수입니다. 네, 4점이 그 수도 도큐먼트 여전히 제너레이션을 할 적에 이제 도큐먼트 벡터 di를 뽑고 나서 이제 키워드 보캐블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맨 앞에 있었던 알파 값에 따라서 이 키워드 보캐블러리 안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느냐 아니면은 랜덤하게 뽑느냐를 결정을 했었고요. 네, 그것을 이제 탑 감마 워드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 벡터 di에서 탑 감마 워드를 뽑아서 이것을 이제 그 도큐먼트 릴레이티드 워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감마 값에 따른 이제 성능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수도 도큐먼트를 제너레이트 할 때 이제 뽑히게 되는 number of unique word that appear frequently in generated 수도 도큐먼트. 네, 수도 도큐먼트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것 같은 어떤 도큐먼트 릴레이티드 단어, word의 개수이고요. 너무 적을 경우에는 only a few topical keyword will appear. 즉 이제 수도 도큐먼트 안에서 그 도큐먼트 릴레이티드 단어가 너무 적게 주어지기 때문에 음,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너무 근데 사실 추상적인 설명이라서 뭐 적절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음, 대략 뭐 50개에서 500개 정도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면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점이 50입니다. 네, 50개부터 500개까지가 주어졌는데 CNN은 50이 적절했고요. 음, 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한 100개 정도 50개가 적절한 경우도 있고 100개가 적절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성능의 차이는 500개까지 가도 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결과인데 이것도 네,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면 어, 지금 500개까지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50개에서 500개가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이드를 줬는데 그거는 최소한 뭐 1000개까지 가봤을 때 좀 얘기를 해주던가. 그죠? 500개 이후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500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왜 500개냐, 뭐 400개나 뭐 300개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논리라면. 그 네, 500개에서 자른 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네, 그냥 100개에서 뭐 300개 이렇게 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네, 그림만 봤을 때는. 음, 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결과였고, 근데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결과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쵸? 네. 지금 그래서 뭐 파라미터, 예, 카테고리 지금 여기서도 에이지 뉴스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뭐 이 논문에서 보캐블러리 그 단어의 전체 총 단어의 수가 몇 개냐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단어의 수가 대략 한 3만 개에서 그 이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별로 500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3만 개 중에서 뭐 500개를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1000개를 해도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에이지뉴스 이런 것들과 다른 점이 그 수도 도큐먼트를 만들 적에 이런 에이지뉴스 같은 데이터셋의 평균 단어의 길이에 맞춰서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뉴스는 평균 단어의 개수가 대략 44개 정도였나요? 40몇 개 정도였고요. 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7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컬 키워드를 몇 개를 뽑느냐가 에이지뉴스에서 지금 CNN은 50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에이지뉴스의 그 평균적인 문장의 길이가 대략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NIT의 그 700개가 넘는 거랑 혹시 차이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현실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에이지 뉴스에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요. 에이지 뉴스의 평균 길이가 다큐먼트의 길이가 50문장, 50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키워드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50개로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적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걸 뭐 500개까지 줬다는 얘기는 그죠? 지금 요거 네. 45개거든요. 그거 근데 비현실적인 거죠. 이거 500개를 줬다는 게 에이지 뉴스에서만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확률적으로 안 뽑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하게 준 거죠. 이건 지금 요 실험 결과는 상당히 좀 잘못했다. 예, 미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에이지 뉴스에서 저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에이지 뉴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여기 지금 퍼포먼스가 톡 올랐다가 음, 다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음, 50개를 사실 주어진 경우에도 지금 알파 값을 0.2를 줬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45개 음, 단어를 가지고 이제 수도 도큐먼트를 만드는데, 음, 그 중에 20%는 랜덤하게, 즉 9개 단어는 랜덤하게서 뽑고, 나머지 이제 36개 단어 중에서 지금 여기 탑 감마 안에서 36개의 키워드를 뽑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키워드가 36보다 늘어나면은 확정적으로 안 뽑히는 키워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50개 근처에서 이제 성능이 한번 톡 튀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음, 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이 스케일 자체, 이 X축이 그 뒤쪽에 0을 하나씩 다 뺐었어야 되는데 네. 예, 이게 500개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 그 10개에서 50개까지 그 부분을 굉장히 딥하게 좀 이렇게 보여줬었어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실험을 좀 미스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맞죠? 네. 음. 이게 뭐 유립수로 갔거나 ICML에서 갔다 그러면 이건 리젝이죠, 리젝. 예, 리젝의 사유입니다. 에이지 뉴스 차라리 이 데이터셋 세 개에 대해서 이 지금 얘기했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부분을 쭉 놓고 그냥 표로 그냥 그래프 말고 표로 그냥 쭉 보여줘도 아예 한 페이지로 그냥 보여줘도 좋을 뻔했을 뻔했고 그 다음에 6.5.3은 상당한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